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금요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일부 보수 개신교의 지도자급 목사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과 유가족을 폄하한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수 개신교단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인 조광장 목사는 며칠 전 한기총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임원회의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목사는 이어 천안함 사건으로 국군 장병들이 숨졌을 때는 온 국민이 경건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애도하면서 지나갔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백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한 발언도 공개됐습니다. 최근 논문 표절 파문 등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서울 서초동 초대형 교회 사랑의 교회의 오정현 담임 목사는 지난달 27일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 순장반 간담회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아들의 국민 미개 망언을 감싸며 유족들을 비하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은요, 이번에 정몽준 씨 아들이 미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이거졌는데, 총리에다가 물을 뿌리고, 그러니까, 인정사정이 없는 거야.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안대희 총리 후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시점인데 오히려 검찰을 앞세워 통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안 총리 내정 발표 후 트위터를 통해 안 내정자와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두 검찰 출신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최상의 총리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면에서 국민에게는 최악의 후보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혹평했습니다. KBS 라디오에서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최상의 총리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면에서 국민에게는 최악의 후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이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사실 강골 검사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먹고 살거든요. 남이 해놓은 일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일만 했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총리로서 창조적인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요. 특히 이분은 20대부터 속칭 영감의 소리를 듣는 그런 권력 기관에서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에게 애국을 강요할 때가 아니라고 오히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애민하는 그러한 때인데 강골 검사로서 잘잘못만 가리던 그러한 분이 새로운 시대에 리더십 있는 그런 총리로 적합한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안대희 지명자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나 검찰에서의 행보,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또 미래 권력에 대한 어떤 수사, 지난 대선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을 맡았었지만 인사 문제로 대통령과 대립하다가 짐 싸서 나간 전력 등을 볼 때 이번에는 하고 국민들께서 상당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석도 있겠지만은 그분이 검사로서 즉 남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또 범죄를 찾아내는 그러한 일에는 탁월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총리는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해서 대통령과 국정을 참 파트너로서 해내야 되는데 새로운 일은 해보지 않고 창조적인 일은 해보지 않고
남을 평가하고만 산 사람이 과연 이 실타래 같은 전국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자, 직언을 할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 모두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어제 국가가 정상적인 길을 가도록 대통령에게 진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고언이나 직언을 좀 할 수 있는 분으로 보이십니까? 글쎄요. 역대 총리들이 다 그러한 다짐을 했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대독총리에 끝났습니다. 물론 안대희 총리 지명자가 상당한 강골로서 직언을 한다고 하지만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검찰이라는 게 뭡니까? 상명하복입니다. 명령에 따라서 동일체로서 움직인 조직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대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생활에 익숙했다고 하면은 그 자체도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후임 국무총리로 내정한 데 대해서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분산시키는 일종의 방탄총리라고 규정했습니다. 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의 기본은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는 대통령이 총리를 통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사실 비서실장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 왔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을 그대로 유임시킨다는 것은 그간 정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SBS 라디오에서 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스타일의 변화 없이 총리에게 어떤 그러한 권한과 역할을 갖다가 부여하면서 대통령이 총리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사실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 왔기 때문에 총리나 장관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크게 달라질 게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이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부분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예. 김기춘 비서실장을 그대로 유임시킨다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그간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혹시 개각이나 인적쇄신의 밑거름이 다 완성된 이후에 경질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런 의견도 나와서 말이죠. 그렇게라도 된다면은 전 다행이라고 봅니다만은. 예. 지금으로서는 실제로 보면은 총리와 비서실장을 한꺼번에 바꾼다면은 국정 공백이 크다라는 얘기도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는데.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꺼번에 바꾸면 국정 운영 공백이 크다는 말 자체가 그간의 국정에서 비서실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컸다라는 걸 입증하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총리는 대외 의존용으로 두고 실제 내각을 통할하는 것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일종의 이원 집정제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근데 안대희 총리 내정자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예, 저도 기대는 걸고 싶은데. 예. 예, 총리 한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어느 만큼 총리에게 그러한 이제 권한과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보장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전히 통치 스타일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노 대표 평소에 또 그런 말씀도 하셨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이 세 사람은 반드시 경질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두 분에 대해서는 전격 인사 조치가 있었어요. 네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것은 국민들의 어떤 문제의식과 요구를 갖다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서 잘했다고 보고 사실은 남재준 국정원장만 바꿀 문제는 아닙니다. 그 국정원 자체가 큰 이제 근본적인 어떤 이 개혁의 사실 대상인데
이번에 뭐 해경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아예 해체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정원은 사실은 그 기능에 있어서 국내 정치의 어떤 불간섭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 개혁과 쇄신이 필요한 조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통령이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냥 그 원장만 한 사람만 바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도 전격 수리했으며 후임 인사는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사실상 경질의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남 원장의 사표 수리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이는데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실태를 폭로한 김용민 변호사는 어제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가 맞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저도 이런 의혹들이 믿고 싶지 않은 의혹들이에요. 예. 네, 국가기관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어떤 이슈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게 이 세월호와 연관이 있다 이런 건 사실 믿고 싶지 않은 의혹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런 의혹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국정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결국에 사람이 어떤 과거 행동, 그 사람의 과거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지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국정원이 말씀하신 그런 과거의 어떤 행태들이 이 세월호와 관련된 의혹을 불러오는 게 아닌가. 스스로 그런 의혹을 만들도록 스스로 어떤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재준 원장이 그 증거조작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당당하게 사퇴를 거부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선거가 가까워졌다라는 점만 빼면 그때 사과를 했을 당시와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시점에서 그렇죠. 간첩 증거 위조는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러게요. 그 여론에서 멀어져 갔죠. 예.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세월호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지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저조차도 지금 세월호에 대한 분노가 지금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갑자기 남재준 원장이 사임을 한다. 사실 저도 좀 놀랐거든요. 오늘 뉴스를 보고. 예. 그래서 이게 한간의 어떤 의혹처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성급하게 여론을 덮기 위한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네. 제 사견을 허락하신다면 네. 내놓고 있던 사표를 오늘 수리한 게 아니고 네. 김장수하고 남재준 둘은 사표를 내는 게 좋겠어. 아마 이런 메시지가 갔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려가는 그림의 구도 속에서 나온 것이지 이 타이밍에 국정원장을 갈아칠 것은 무슨 인과관계나 개연성이 별로 없죠. 사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요. 바꿔치려면은 진작에 바꿔쳤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사표를 경질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좀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조심스럽게 드렸는데 행간을 잘 헤아리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이 오늘 가장 큰 뉴스 같아요, 실은. 네. 맞습니다. 정말로 그 대원군, 김기춘 대원군, 이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 김 변호사님도? 오늘 이렇게 더 실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K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